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경단녀가 되었어요. 저도 아쉬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항상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성이고 나발이고 돈 안 되는 것들은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다른 걸 아무리 갖다 대봤자 대단할 게 뭐가 있겠냐? 무조건 돈이 최고야.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반농담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돈에 욕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별것도 아닌 일로 구박을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힘들게 해 먹지 말고 시켜 먹자. 아니, 나도 가끔 배달 음식이 땡긴다. 당신이랑 며느리랑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아니, 나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아버님 그럴까요? 이 근처에 맛있는 배달 음식집이 몇 개 있어요. 찹쌀 탕수육 맛있는 집이랑 꼬막 비빔밥도 있고요. 국물 닭발도 있어요. 아버님, 혹시 어떤 것 드시고 싶으세요? 일식이나 한식 중식 같은 걸로 골라주세요. 참나, 돈도 벌 줄 모르는데 배달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싶은 거, 왜 그렇게 많이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지갑 번 돈으로 먹어야지. 돈도 안 벌고 먹을 줄만 알면 그게 식충이지 뭐야? 저는 배달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타박에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배달 음식을 먹자고 하셔서 배달 음식 종류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돈 안 벌고 그냥 먹기만 하는 식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놀랐어요. 얼마나 제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배달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식충이란 말이 나올까 싶었어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배달 가능한 음식들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어차피 내 돈으로 사 먹을 것 같은데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거 시켜도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 몰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무난하게 넘겼어요. 무난하게 넘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타박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려는데 차로 태워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차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저 어머니,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간 날이라 마트에 태워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였는지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게 너는 왜 회사는 그만둬 가지고? 회사 다녔으면 너도 참내 끌고 다닐 수 있었잖아. 애들 다 크면 결국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만둬 가지고 없어 보이게 사니? 하여간 돈 안 벌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어머니야, 여기서 갑자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가끔 정말 너무 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돈도 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구박을 하니 억울할 뿐이었어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저는 눈엣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했죠. 그래서 화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억울함만 쌓여갔어요. 내가 간장게장을 좀 사왔는데 등딱지가 한 개 모자르네. 며느리는 이 집에서 제일 일어나니까 등딱지 안 먹어도 되지? 얘 빼고 한 사람당 하나씩 먹으면 돼. 먹을 것이든 생활면에서든 시어머니는 돈을 안 번다는 이유로 저를 끊임없이 차별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궁금할 정도였죠? 한 번은 남편에게 이것에 대해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원래 돈 욕심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 사업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 그래서 엄마 밑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돈도 꽤 많이 벌었어. 오, 그런 일이 있었어. 전혀 몰랐네. 꽤 오래전 일인가 봐. 응, 그렇기도 하고. 엄마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 엄마한테는 충격적인 일이라 하여간 방문 판매 사업이 잘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고객이었던 어떤 지인이 엄마를 따라서 방문 판매를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엄마 밑으로 들어와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듯이 법거든 열심히 하고 금방 배워서 엄마도 좋아했어. 어머니가 사업을 잘 하셨구나. 잘 되어 갔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 밑에서 배우겠다고 들어왔던 그 지인이 잘 크고 나니까 독립을 했는데 그때 엄마의 고객들을 싹 다 가로채 간 거야. 그냥 가로채 간 것만이 아니라 거짓말로 엄마를 무한까지 했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받고 뒷돈을 챙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고객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 와, 진짜 너무하네. 그건 상도덕이 없는 사람이었네. 어머니는 그 사람한테 다 빼앗긴 거야? 맞아. 그 이후 엄마는 돈을 못 벌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인지 돈에 더 집착하게 되었어. 툭 하면 돈이 최고다. 돈 아니면 쓸모없다는 말을 다 알고 살고 돈 욕심이 원래 있는 편이었지만 더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아도 그냥 그러려니 해줘. 남편에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꽤 큰 것이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저에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 내 친구들을 왜 집으로 초대하니? 우리 집에 와서 놀면 우리 집에 있는 음식도 해 먹고 돈만 축낼 거 아니야? 먹고 놀려면 다른 친구네 집에서 해라.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서든지. 어머니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음식 사 먹을 거예요. 돈 축낼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낭비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뜰한 편이죠. 아이고, 집에 친구들 초대하면 돈이 당연히 더 들지? 어떻게 안 들어? 아침 주인이 뭐라도 더 하나 내게 됐잖아. 돈을 안 보니까 그런 돈들이 아까운 줄을 모르는 게지. 시어머니 구박은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보기보다 돈에 욕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닮아 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이 쓰였죠. 남편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최근에 가방 안에 살지 않았어. 아, 요새 돈도 부족한데 웬 가방이야. 여자들 가방, 그거 좀 비싼 거 아니야? 뭐라도 더 줄였으면 하거든. 아, 나도 돈 버느라 힘들어. 장바구니 겸용으로 쓸 거 샀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하나도 안 비싸. 마음 몇천 원 했어? 내가 그렇게 돈 펑펑 쓰거나 그러지 않아. 너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돼. 아니, 여자들 액세서리나 화장품 같은 것들은 보통 비싸잖아. 그러니까 뭘 샀다고 하면 걱정부터 되어서 그렇지? 아이 알겠어. 이렇게 저렴한 제 소지품 하나 사는 것에도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꾹 참고는 했죠. 또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당신 오늘 할 일 없으면 세차 좀 해줘. 제 차 비용도 아까운데 직접 하면 좋지. 집에 세차용품도 다 있으니까 돈도 안 나가고 세차 정도는 그냥 좋은 것 가서 하고 와. 안 그래도 오늘 시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저녁밥에 신경 좀 써야 한단 말이야. 아유, 돈 아까운 줄을 모르네. 그 세차 직접 하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은데? 당신 돈을 못 벌면 몸이라도 더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할 때면 이 말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가정주부라고 이렇게까지 눈치 볼 만한 말들을 많이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가 제 일상을 좀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저의 인생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일이 생기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도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골프에 취미를 붙였다면서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고 했어요. 라운딩은 예약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매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라운딩 가는 거야? 요새 돈 부족해서 아껴야 한다고 하더니 잘도 나가네. 골프 비용이 얼마인데 그렇게 자주 나가 언제 돌아오는데? 오늘은 지방에 내려가는 거라서 내일 점심 먹고 올라올 거야. 이래서 돈 버느라 힘든 남편인데요. 골프를 치러 다니더라 도 하루만 자고 올라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남편은 몇 주를 내리 골프를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평일에 수영을 배우러 가겠다면서 며칠씩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수영을 배우러 간 것은 맞는 건지 어떤 날은 수영을 다녀온다고 하고서 양복도 안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뭐야, 수영 다녀온 거 맞아? 왜 출근용 양복을 입고 있어? 운동하고 나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오잖아. 양복으로 다시 갈아입은 거야? 맞아. 오늘 갈아입을 트레이닝복을 깜빡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양복 입고 왔어. 얼른 벗어야겠다. 그러면서 남편이 내려놓은 가방 안에 보니 트레이닝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남편이 트레이닝복을 들고 간 사실을 깜빡했나 싶어 그냥 두었어요. 또 얼마 후부터는 안 하던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서 집에 오기도 했어요. 나왔다 취한다. 오늘 예정이 없던 회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요렇게롬 취해버렸네. 이해하지. 나한테 편했으면 사회생활 좀 하는 거야? 전에는 회식 있으면 연락 주더니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온 거야? 저녁 먹고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왜 이렇게 취했어? 어서 들어가서 씻고 자. 이런 날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묘하게 좋은 냄새가 나고는 했어요. 회식 다녀온 사람이 옷에서 고기나 술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니 머리를 갸우뚱했죠. 어쨌든 남편은 외부 일정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았죠. 그리고 묘하게 머리를 세팅하다가 향수를 뿌리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날에는 설마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크게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동네 친구 엄마들이 떠드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죠. 요즘 TV 예능에 나오는 부부들 이야기 들었어. 다 불륜 저지르는 이야기라더라. 참 징그러운 놈들이 많아. 별별 핑계를 대고 상간녀 만나러 가는 거다.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한 게 불륜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가? 너무 뻔뻔하고 이상한 자신감 아니야? 조금만 끈질기게 확인하면 다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대부분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게 시작이래. 그러면서 무슨 취미든 핑계든 만들어서 주말마다 평일마다 나가는데 그게 안 들키겠어. 어떤 둔한 아내가 그걸 모르겠냐고. 저는 그 말에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보이는 행동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둔한 아내가 바로 저인 것 같았어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의심을 해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퍼즐이 꿰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몰래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차의 블랙박스도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들도 확인해봤어요.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크게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찾지를 못했죠. 제가 착각을 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증거가 없어도 마음은 분명히 외도가 맞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의 차를 쓸 일이 있어서 퇴근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의 회사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몇 명이 있었고 남편은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차 키를 찾지 못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의 책상 위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간 줄 알고 사무실 책상 위에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거기에 했던 건 남편의 핸드폰이 아닌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죠.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떤 여자 이름으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빠, 전화 안 받네. 이따 퇴근 몇 시에 한다고. 나 미래 회사 근처에 와 있을게. 내려오면 연락줘요. 저는 충격을 받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간 찾아다녔던 불륜의 증거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자 드디어 잡았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충격이 전해졌죠. 남편은 다른 핸드폰까지 마련해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바람을 피웠더니 기가 찼죠.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다른 증거들도 찾고자 했어요. 사람 몇 군데를 열어보니 남성용 향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지만 당장 증거라고 할 만한 곳은 그 핸드폰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그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문자와 통화 기록들을 촬영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송도 했어요. 전송 기록을 지우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다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바로 사무실에 빠져나갔어요. 남편에게는 차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두었죠. 그 이후 저는 남편의 회사 로비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나갈 때 살짝 미행을 했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어떤 가게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가서 팔짱 아끼는 겁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즐겁게 재있게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아, 나 우리 100일이라서 선물 사왔어요. 우리 자기에게 주려고 산 명품 백이야. 자기 브랜드 좋아한다고 했잖아. 맞지? 자기가 좋아해주면 좋겠다. 어머, 자기야 맞아. 나는 브랜드 좋아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마워. 아, 자기 진짜 멋지다. 기분 최고야. 오늘 나 쏜다. 진짜, 우리 자기 최고. 빨리 가서 먹자. 배고파. 오늘은 뭐 먹지? 너 요즘 운동하느라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호텔 뷔페 어때? 나 자주 가는 곳인데 상당히 맛있더라고. 자기도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살 테니까 가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을 했어요. 상간녀를 두 눈으로 바로 확인하게 된 것도 있지만 남편이 내민 명품백을 보고 더 황당했어요. 나는 저렴한 장바구니 겸용 가방을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상간녀에게는 명품백을 사주는 모습이라니 제가 바로 본 것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할 정도였어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촬영했어요. 그들은 값비싼 5성급 호텔로 들어갔죠. 저녁을 먹는지 어디에 가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분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이 둘을 낳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거라니 갑자기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 욕심 정도만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여자 욕심도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속을 새까맣게 태우면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죠? 집에 도착해서 추가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 없기에 무엇보다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과 남편 사이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 후 나는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남편의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았고 여기에 더하여 비밀스러운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저의 행동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인상을 지었습니다. 결국 불륜 증거를 확보하게 된 저는 이에 대한 증거와 함께 남편 앞에 나타나 결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 전에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나서는 남편의 제가 직접 따라가서 상간녀와 함께 있는 장면을 찍기도 하고 사람을 써서 주말에 남편이 바람을 피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희미하게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자기야, 요즘 들어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시영한다고 말한다더니 진짜로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전보다 더 좋아졌네. 오늘 가는 곳 풀빌라 아니야?
가서 수영하려고 몸 키웠구나. 자기 만나려고 내가 당연히 신경 좀 쓰고 있지? 나 멋져, 멋져. 요즘 진짜로 운동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해. 복근이 생긴 것 같다니까? 진짜 멋져. 자기, 오늘은 근교 여행 가는 거지? 나도 준비 많이 하다 도시락 사왔어. 가서 피크닉 줄이고 옷 수영도 하자. 남편과 상간녀는 이곳저곳으로 참으로 잘도 놀러 다녔어요. 골프 라운딩을 간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남편은 상간녀를 태우고 근교로 나가서 불륜 장소들을 다니고 있었죠. 집에서는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상간녀를 만날 때는 매번 맛집에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옷과 명품 쇼핑도 하고 있었어요. 상간녀한테 쓰는 남편의 씀씀이를 보면 대체 제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또 충격을 받고는 했어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저는 온갖 불륜 증거를 다 모았어요. 어느 날 주말 아침 골프를 치러 간다며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아 앉혔어요. 나 나갔다 온다. 오늘 루즈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자고 있어? 출발할 때 연락할게. 어딜까? 당장 여기 앉아. 오늘도 그 여자 만나라고 하나? 보지,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당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남편은 시치미를 뚝 때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방으로 들어가 증거 사진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증거 사진들을 남편 얼굴에 던지면서 말했죠. 의심. 단순한 의심이면 이건 다 뭔데?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여자 만나고 다녔더라 뭐. 자기 상관녀한테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집에 있는 처자식들은 외식 한 번 쉽게 하지 못하게 하고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식이었구나. 발뺌할 생각하지 마. 여기 증거는 다 모아놨어. 소송 걸면 내가 이겨?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조금 당황했어요. 눈동자를 급하게 굴리면서 증거 사진들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사진들을 살피던 남편은 곧 표정을 바꾸고 오히려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소송할 거면 소송해봐에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나랑 만나는 여자의 엄마가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재혼할 예정이라고. 우리 회사 대표님 자산이 얼마인 줄 알아? 500억이야, 500억. 예비 장모님이 회사 대표님하고 결혼하면 그 딸은 500억 상속녀가 되는 거라고. 그깟 이혼 소송 비용이나 위자료가 내가 무서울 것 같아. 하나도 안 무서워.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두 눈을 부릅떴어요.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었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실 500억이라는 자선에는 놀라긴 했어요. 남편도 돈 욕심이 좀 있는 편인데 500억이라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니 본성이 튀어나왔나 싶기도 했어요. 뭐 불륜이나 저지른 게 어디서 당당하게 불어 돈만 있으면 내 죄가 덮어준 줄 알아? 너 가만원도 내가 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고민한 시간이 아깝다. 반드시 불륜남 딱지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해보라고.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내가 그동안 혼자 돈 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나도 이 편이 좋아. 아, 어디 소송해보라니까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방해했던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싸움을 말리거나 남편의 불륜에 대해 깜짝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부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자랑스럽네. 이자 제대로 된 며느리인 것 같구나. 그동안 돈도 없는 며느리랑 사느라 고생만 많이 했지 뭐야. 500억이나 상속받을 며느리라면 완전 환영하지. 그렇구만. 알고. 어서 데려와라.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놀라는 기색은 커녕 반색이라니요. 외눈박이 나라에 온 양눈박이가 이런 기분일까 싶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 다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잘못을 한 놈이 오히려 성을 내고 당당하게 굴고 잘못이 없는 제가 소가리를 하니 단단히 잘못되었다 싶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 아셨네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당당하고 오히려 세면을 이들이자고요. 양심이나 도덕이라고는 아주 털끝만큼도 없나 봐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돈이라면 양심도 사고 팔 사람들이네. 아니가 500억이라는 자선을 가지고 온 적이 있냐? 그런 돈 없으면 무슨 큰 소리를 쳐. 돈 앞에서는 양심이고 도덕이고 그게 뭐 중요하니? 돈으로는 다 살 수 있어 봐라. 내가 소송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섭잖아. 됐다. 넌 이제 없어도 되니까. 아이, 우리 집에서 나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찼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쫓듯이 취급하는 것은 너무 무리했거든요. 저는 악에 받쳐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나가면 이 집이 부자가 되는지 어디까지 가봅시다. 꼴 보기 싫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애들도 두고 가라고 하더니 돈 많은 새엄마 밑에서 크는 게 낫다고 해요. 저는 일단 애들에게 못 볼 걸 보여줄 수는 없어 조용히 저만 나왔고 소송까지 가서 애들 양육권은 어떻게든 찾아오리라 다짐했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어요.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제 처제를 비관하다가 좀 멀어도 친정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친정집은 변두리에 있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좀 가야 했어요. 도착해서 친정엄마를 보자. 왕하고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어머, 너 왜 이러니? 연락도 없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아유지만 말고 말을 해봐. 말을 저는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바람이 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돈을 안 버는 가정주부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무시한다는 것까지.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같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엄마는 저를 달래주시더니 조금은 시댁에 전화를 걸으셨어요. 사돈 얘기 들었습니다. 우려를 아주 박대하고 내쫓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 봅시다. 애가 불륜진 것도 촘촘히 잘 모아왔던데 끝까지 갔을 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요. 엄마는 그렇게 제 편에 들어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한참 흘리다가 진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니 남편의 말에 의하면 상간녀의 엄마는 아직 회사 대표와 재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 욕실 아직 상속녀는 아니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소송 같은 게 걸리면 그 상간녀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었죠. 자랑하는 그 큰 돈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 상간녀가 정말로 500억 상속녀가 되기 전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희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법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저는 예정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나온다고 하면 저도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 상간 시어머니와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딸, 가서 잘 싸우고 와. 엄마는 항상 내 편인 거 알지? 나쁜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와. 기건 나중에 다 인생의 일부에 불과한 기억이 될 거야. 엄마가 응원하고 있을게. 잘 다녀와. 친정엄마의 응원을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에 도착해보니 남편과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도착해 있었어요. 너무 애쓰지 마. 당신이 이기더라도 우린 타격도 없어. 아,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질질 끌지나 말자고. 서로 피곤해지잖아. 어머, 처음 뵙네요. 하긴 제 사진을 엄청 찍으셨으니 그쪽은 제가 처음은 아니겠다. 상녀가 말했어요.
어쨌든 제가 상속녀 된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나 했더니 말하는 꼴에 보네요. 아주 비슷한 불인에 법정에 계시던 남편이 말했어요. 본인이 지은 자는 생각을 못하고 저를 보자마자 시비 걸 생각은 드나 보죠. 역시 전체적으로 텅 비어가지고 생각 없이 내뱉네.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더니 상간녀의 엄마와 회사 대표가 도착했어요. 회사 대표의 경우 아무래도 재혼할 상대의 딸이 소송을 당했으니 돈을 써서라도 무마의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준비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엄마를 자세히 보더니 입을 떡 벌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이봐요. 당신 나이 좀 말해봐요. 다들 영물 모르고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엄마를 번갈아 보는데 상간녀의 엄마도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상관이 엄마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을 했는지 개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간녀의 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얘야, 너 당장 이리 안 와. 내가 너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는데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고 있어. 이리 안 와. 어머, 왜 이러세요? 좋아하는 분이세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우, 첫사람 좀 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달려들려고 하자 법원의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아 말렸어요. 장례는 바로 엉망이 되었죠. 판사님은 휴정을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복도로 나갔는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상간녀 엄마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내 인연이. 그때 내 고객 다 쓸어가서 아주 양심 없는 년이야. 저거 방문 판매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더니 이 배응망덕한 짓이나 하고 상도덕도 모르는 것. 그래서 재미 좀 많냐? 내 고객들로 방문 판매해서 인생 펴졌냐는 말이야. 저 아주머님, 이러지 마시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분은 저와 재혼을 할 뿐입니다. 야. 그런데 이분은 방문 밤에 같은 건 한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블로리스트 개인 사업을 했는데 언제 방문 판매 같은 걸 했겠어요? 비슷한 사람이랑 헷갈리신 것 같으니 진정 좀 하세요. 회사 대표님이 나서서 재혼녀를 감싸주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니 더 큰 소리를 쳤어요. 뭐, 해외의 대학. 아주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해외 대학은 개뿔. 저 여자는 불법 유통이라던 여자예요. 짝, 등브랜드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뉴스까지 다 썼어. 빈털털이 되니까 나한테 와서 방문 판매를 도와달라고 조르고 도와주고 나니까 헛소문을 열어가면서 내 고객 싹 다 털어갔잖아. 안 그래? 해외 대학은 무슨 경력 세탁한 거지? 내가 내 입으로 말해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상간녀의 엄마에게 말하자 상간녀의 엄마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경력 세탁이라니. 아, 왜 생사람을 자꾸 그러세요?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죄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회사 대표님은 이미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회사 대표님은 상간녀의 엄마를 붙들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 써서 당신 과거 캐면 하루 만에 다 나와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 개 쪽을 줘야겠어요. 그러니 빨리 바른 대로 말 안 해요? 이거 참 아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 왜 내가 여기서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내가 속이는 거 정말 싫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이야. 나는 나를 속이는 여자랑은 결코 결혼할 수 없어. 여기 나가고 나면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야. 그러더니 회사 대표는 바로 법원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회사 대표가 떠나자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의 엄마, 그들은 다 기댈 곳이 사라져 버렸어죠.
3명은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거렸지만 이제 500억 상속녀가 아닌 그냥 양심 없는 상간녀의 대상으로 소송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소송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엄마에게 달래들어 머리카락을 잡고 그때 목마름을 풀겠다며 난리를 일으키더라. 그런 아수라장은 없었어요. 이년아, 너는 끝까지 도둑 심보가 있는 년이구나. 내 고객들 다 빼앗아가다 망해. 이제는 돈 많은 남자 물어 시집 가려고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잘 풀리게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내가 너 아주 인생 나락으로 가게 만들 거야. 너 때문에 이미 내 인생 나락으로 가게 생겼어. 이 여편네는 끝까지 아주 도움이 안 되는 바퀴벌레 같은 여편네네. 내가 이거 소송 걸 거야. 뭐, 육체로 소송 걸어버릴 거라고. 뭐, 바퀴벌레, 벌레 같은 게 누군데? 벌레라고 해. 그래, 소송 걸어봐라. 이 같은 년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들이 여편네 꽉 잡고 있어. 아주 머리채를 싹 다 뽑아버리게.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 머리채를 뽑겠다 말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엄마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껴들어서 난리냐고. 아, 진짜 없이 사는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냐? 당장 사과하지 못해. 남자 등을 처먹고서는 내 엄마나 간수 잘해. 어디다 대고 없이 사는 것들이라고 하고 있어? 이라면서 개싸움을 벌였는데 저는 팝콘 하나 먹으면서 영화를 구경하다가 지켜봤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서 아주 박장대소하며 깔깔 웃었네요. 남편 놈은지 엄마의 원수의 딸과 저리 죽고 못 살겠다며 불륜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긴 상황이냐고요. 아주 쌤통이었다 싶었어요. 그날의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남편의 회사 대표를 찾아갔어요. 저의 소송이 완벽한 복수로 끝나게 하려면 대표님이 손을 써주셔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배웠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죄송하실 것은 없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시죠? 사실 우리가 속 유쾌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쓸모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았어요. 재혼하기로 하셨던 분이 이력을 세탁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분과 재혼하기로 하셨나요? 내 쪽에서 보게 했습니다. 돈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거짓말하는 여자는 제외 1순위거든요. 벌써 거절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직원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직원을 회사에 두고 있다가 소문이 나는 것은 대표님의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아서요. 그 직원을 권고사직 해주시면 대표님의 명예도 안전하고 저 또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회사에 남아있고 말고는 대표님의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대신 대표님의 재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과 주변의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재혼녀가 거짓말로 대표님을 속였다는 것이 비기슈였죠. 거기다가 그 재혼녀에 따른 불륜남과 만나고 있다고 하면 꼼짝없이 언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기 쉬웠어요.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 물어뜯기는 걸 원하실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남편은 권고사직 시키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전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언 꼴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지금 회사 대표님한테 찍혀서 회사도 잘리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젠 당신한테 정말로 잘할게, 정말이야. 한 번만 봐줘. 어디서 뻔뻔하게 용서해달라는 소리야? 그렇게 당당할 때는 언제고 그냥 계속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원하던 이혼했잖아. 가서 그 여자랑 잘 살면 되겠네. 돈은 없겠지만 어차피 상관이
엄마가 재혼에 실패해서 상간녀도 오도 가도 못한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면서. 그것 봐. 둘이 참 잘 어울리는 쌍이네. 이렇게 된 이후에 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그제서야 저에게 매달리기도 했죠.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도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500억 상속녀를 집안에 들일 수 없게 되었죠. 잠깐 참았다면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원하는 큰 돈을 만져봤을 텐데 말이에요. 얘야, 이유는 하지 말아줘라. 우리 그래도 잘 지내지 않니?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제는 내가 잘 챙길게. 너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 걸로 해 생각 잘 해봐. 그렇게 식충이 찾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신다고 제 마음이 나아질까요? 어머니도 참 어머니세요. 저는 이혼 물을 생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대상 위자료 소송을 쭉 진행했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상간녀와 전 남편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상간녀 엄마가 이전 시어머니에게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못 살 것처럼 상간녀에게 내며느리 하던 상간녀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아우, 모지를 들끼리 누가 올래, 누가 틀리냐고 싸우는 꼴이 여간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아이들과 지내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취업 과정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실적이 좋아서 승진도 한 번 하고 이혼 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같이 사람이 아닌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제 인생에 들여놓지 않을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만 우선하면서 살 예정입니다. 제 사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